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제 지갑 보면서 이게 갈수록 약팍해지고 있잖아. 원래 얇았잖아요. 원래 얇은데 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돈들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엄청난 부동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자금이기 때문에 어딘가 짱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지인이 그걸 알았나 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부에 이르는 비결이 간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부의 비결이 있었나 봤더니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싸해요. 비결이 뭐냐 보니까 타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줄 방법을 찾으면 된다. 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큰 존재가 되고 더 많이 봉사하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벌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럴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외국에 하나는 거 아니에요? 국내선 불가능하려나? 아니 몽고 아저씨나 제 드래곤을 보면은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 아저씨들이랑은 안 맞긴 하지만 아무튼 이 내용은요. 책에서 나온 겁니다. 토니 로빈스란 외국인 저자가 쓴 머니란 책인데요. 예. 책 제목이 부의 거인들이 밝히는 7단계 비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판사는 RHK 두앤비 컨텐츠. 출판사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부의 거인. 우리의 재벌로 치면은 이 토니가 말한 거를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가요? 덜 행동하고 덜 베풀고 작은 존재가 되고 봉사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처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토니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에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네. 우리가 더 큰 존재가 아직 아니고 더 많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 밖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한국에서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려나? 그래도 저는 한번 믿어볼래요. 부의 거인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의 소인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봅시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팟빵에서 재미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최고의 팟캐스트를 뽑는 행사. 네. 이게 26일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인기가 높았던 팟캐스트 한 50여 개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중에 당당히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맨 위에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실은 가나다 순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경이니까 이게 가장 앞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50여 개 중에 10개를 고르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팟캐스트로 뽑힐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0개 중에 10개를 클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좀 귀찮다. 그러면 맨 위에부터 그냥 10개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경제 뉴스가 너무나 우울해요. 근데 오늘 또 첫 번째부터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산자 물가 있죠. 생산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4개월이면 1년하고도 2개월인데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요, 99.9, 순도 99.9 뭐 이런 얘기인가? 아무튼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10월보다 0.4%포인트가 오른 수치라고 해요. 잠깐만요. 0.4요? 아니 계란이 지금 2배, 3배가 올랐는데 그럼 100%, 200%여야지 정상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다. 0.4%야. 아무튼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품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냐 봤더니, 아니 계란이 올랐는데 농산물과 축산물은 오히려 전월보다 하락했대. 이 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전 조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농산물은 마이너스 4.9%, 축산물은 3% 이렇게 하락했대요. 반면 수산물, 특히 조기가 56%나 올랐고요. 냉동 오징어가 24%가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오징어 본 지가 오래됐어요. 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료부터 석탄, 석유 제품까지 고르게 올랐다고 하는데, 특히 많이 오른 게 1차 금속 제품 1.9%가 올랐고요. 전기 및 전자기기가 1.7%나 올랐다고 해요. 또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력, 가스, 수도 이 요금도 전월 대비 1.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서비스 요금은요, 사업 서비스 부분이 0.1% 소폭 올랐는데 금융 및 보험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0.5%래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보험료가 올해만도 3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는 조사에선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네티즌의 댓글이 압권이네요. 한 네티즌이 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인건비 빼고 다 오르는 낙석 효과 멋지네.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낙석 효과래요. 낙석.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임직원들이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2년 연속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와, 좋겠다. 그런데 같은 회사 안에 무선 사업부가 있잖아요. 올해 갤로트 7 빵 터졌죠? 단종 관련 손실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연봉의 17%에 그친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래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시스템 사업부 등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이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연봉의 50%를 성과 인센티브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올해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한 부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갤로트 7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그래도 20조가 넘었네요. 아니 갤로트 손실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손실이 과장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봤더니요, 20조 2,706억 원이에요. 작년은. 그러니까 거의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2천억이다.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2천억 원을 무시할 수 있다니 대단하군요. 그쵸. 앞자리 수가 20조로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 사업은요, 그래서 누적 영업이익이 8조 6,400억 원입니다. 이게 3분기까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다 합쳐보면 10조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10조는 쉽게 넘는 거죠. 이야. 무선 사업부는요, 거의 6년간 삼성전자를 먹여 살려왔잖아요. 갤럭시 시리즈가 매년 히트를 했죠. 근데 올해는 살짝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과거를 좀 찾아봤더니 2009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저주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2009년에 메모리 사업부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2%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 이후로 무선 사업부가 역대 최저 수준인 2%를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오호. 그런데 17% 선방했죠. 이 외에도요. 생활가전사업부가 7%,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48%를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이고, 장난 아니군요. 근데 갤로트 세븐이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협력업체 사정이거든요. 그렇죠. 갤로트 세븐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하청업체들이잖아요. 실제로 하청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나빠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자체 부서에서는 돈잔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청업체 조금 줘도 되지 않을까? 다음 소식은요. 최근 AI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AI가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그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사상 최악의 AI가 예견된 인재였다. 국정 공백이 화를 키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요. 전남 해낭 농가에서 최초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6일이라고 해요. 이보다 앞서 10월 28일에는 민간대학 연구팀이 채취한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원암 분변에서 AI가 검출돼가지고 지난달 11일 검역본부에 최종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관계장관 회의가 처음 열린 게 지난 12일이라는 거예요. 네? 농가 최초 신고 이후에 무려 26일 만에 또 봉강천 야생조류 확정 판정이 난 이후에는 무려 한 달 만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최순실이 때문에 관계 장관들이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가? 아무튼 AI 위기 경보는요. 바이러스가 사실상 전 지역으로 확산된 이후인 16일에나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산됐잖아요. 이는 2014년에도 AI 관련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 났었는데 그때와는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틀 만에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또 오락가락한 대책 역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19일 살아있는 닭의 시장 유통을 금지했다가 이달 15일에는 닭 유통을 다시 일부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토종닭에서는 AI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간 유통 금지를 했기 때문에 닭의 상품성이 너무 저하되면 이거 못 팔잖아요. 현장에서 좀 이거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유통을 허용했다고 농림식품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닭 유통 제한 조치를 풀자마자 갑자기 토종닭에서도 AI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16일날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그러자 정부는 17일부터 다시 닭 유통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장관 이하의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작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박근혜 최순실 사태 구경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인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지속하면서 방역 컨트롤 타워가 실종됐다. 이른바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이게 왜 국정 공백인가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얘기했던 거는 박근혜 탄핵이지 정부 부처를 박살낸 거 아니잖아. 그쵸. 각 부처 수장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될 텐데 왜 일을 안 한 건가요? 이거는 국정 공백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의심이 돼요. 이 AI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일부러 놔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AI뿐만 아니라 독감도 의심이 돼요. 그래야 박근혜 최순실 욕을 덜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무려 73만 명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이 100만 원도 못 벌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손가락을 빠르려는 얘기죠. 1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이런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작년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12.9%인데 1년 전 12.3%보다 0.6%포인트가 늘었죠. 오호. 전체 자영업자 566만 명 중에 약 73만 명입니다. 이야.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 미만, 그러니까 중위소득 50%라고 합니다. 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중위소득 50%는요. 연소득 1,188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죠. 99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처럼 빈곤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반면에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득은요. 이전보다 개선이 됐다고는 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빈곤율은 4.4%에서 4.1%로 줄었고 임시 일용 근로자는 24.7%에서 21.8%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상용 근로자의 상반된 모습은요. 가구 소득 증가율에서도 재현이 됐습니다. 작년 자영업자의 평균 가구 소득은 5,611만 원, 1년 전보다 1.2% 증가를 했는데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6,341만 원으로 2.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을 하면은 다 망한다.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한 달 뒤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연말정산이죠. 그렇죠. 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국세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진짜 커지는 게 맞나? 아무튼 국세청이 연말정산이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 중심으로 오늘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단 고액 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25% 세액 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이 30%가 공제된다고 해요.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그리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50% 세금 감면율이요 7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년 1월 15일 날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다 하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좀 개선이 된대요. 일단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해야 했던 4대 보험료 있죠. 네. 이 자료도 자동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폐업 병원 의료비 이것도 개인이 직접 가서 받았어야 됐거든요. 이것도 자동으로 이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 정산자, 비상금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공단이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편하게 확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국세청이 강조했던 내용 있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이거 높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 취업자는 세금 감면율이 100%래요. 오. 2014년에서 2015년 취업자만 50%. 그러다가 2016년에는 70%로 다시 높였대. 장난 나랑 지금 하냐?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왜 불편하게 하도록 놔둔 거야?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겠죠.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장난감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산타. 산타는 힘들죠. 힘든가요? 애들 선물 주랴 굴뚝 들어가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루돌프 사슴이 말을 안 들면 또 짜증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선물 받으니까. 얘들은 뭐 스트레스 받을 게 거의 없죠? 아니죠. 내가 울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엄청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동안에 선물을 가져다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그거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산타인 부모님들은 반대로 크리스마스가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 이 내용 우리 딸이 아직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아직도 산타 믿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녀나 조카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악몽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어이? 이게 왜 악몽이 돼요? 지난 18일 수도권의 한 대형 장난감 매장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한 일인데요. 학부모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 경품 나눠줘요? 저도 처음에는 경품 행사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이 장난감 매장에서 하나 처음에. 에이, 설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난감을 사기 위해 줄을 선 거예요. 아니, 이게 장난감 매장이라면서요. 네. 그냥 가가지고 하나씩 집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1분 정도 가만히 서서 보니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줄을 섰다는 얘기는 그 장난감이 사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대기열이 길다는 얘기는 뒤쪽에 있는 분들은 못 사도 본전이다. 이 각오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너무 아파 내가 지금 줄을 좀만 더 쓰면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관절염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이렇게 뒷줄에 서서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매장 측에서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오늘 물량은 10개뿐입니다. 아니, 물량이 10개라는 거는 장난감이 10개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수십 명이 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장난감인데 그래요? 이분들의 목표는 터닝맥 카드 윙 라이온입니다. 터닝 맥카드는 만화인 것 같은데? 그렇죠. TV에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 터닝맥 카드가 만화 이름이고요. 윙 라이온은요. 이 터닝맥 카드의 수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사자를 닮은 로봇이에요. 근데 얘가 자동차 2대가 슝 지나가면은 변신을 확 해버리는 거야. 이 터닝맥 카드 제품의 특징이 그거죠. 자석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뭔가 충격을 주면은 얘가 순식간에 변신을 해버립니다. 아하. 또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변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터닝맥 카드는 이 어려운 변신을 정말 눈 깜짝할 새 0.1초면 변신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우리 박 PD는 자제분이 아직도 이 또봇이랑 터닝 맥카드를 가지고 노니까 잘하는군요.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줄을 섰다는 거는 이 물건을 매우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윙 라이온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원에 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만든 국내 완구 제조사는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근데 손오공이 지난 2일에 11번가에서 온라인 사전 판매를 개시했어요. 이 장난감도 사전 판매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 사전 판매에 일단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달랑 100개. 그런데 오픈 1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아니 100개가요? 그런데 터닝맥 카드처럼 유명한 만화에서 인기가 있는 캐릭터를 장난감으로 냈을 때는 100개 정도면 당연히 금방 동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100개밖에 안 했다. 이거는 뭔가 꼼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되팔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티켓 되파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정판의 그런 희소성을 노린 마케팅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 되팔이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사전 판매라는 게 일종의 반응 살피기 전략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물건을 대량으로 찍기 전에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건데 샘플이 100개라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어쨌건 1분 만에 동이 났다는 거를 보도자료도 뿌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본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정 꼭 사야 돼. 그렇죠. 일단 손오공은요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뭐 예정된 반응이긴 하지만 12일부터 전국 대형 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도요 500개씩만 찍어내는 거야. 아니 1분 만에 100개가 팔렸으면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물량 부족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더 빨리 많이 나겠죠. 반면에 기다림에 지치는 또는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 매장과 중고장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윙라이온의 공식 가격은요 10만 4천 원이거든요. 장난감이 10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도 충분히 비싸죠. 그러니까요. 근데 온라인 매장과 중고장터에서의 가격은요 놀라지 마세요. 맥시멈 28만 원입니다. 아니 중고래매 더 싸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통상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에 들어가면은 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오프라인보단 싸잖아요. 그렇죠.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싸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2배, 많게는 3배가 더 비싸다. 와. 이건 뭔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손오공이 기대한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조장하는 거군요. 희소성을 부각시키면서 온라인에서는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야. 한 반에서 소수의 어린이가 윙라이온을 득템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전교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아니 왜요? 왜냐? 이를 본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떼를 쓰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윙라이온 득템 쟤는 했어. 2학년 3반 오르미는 샀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애는 절대 이런 거 안 사줘요. 안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모님들은 이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중고장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악몽입니다. 진짜 이건 악몽 맞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애들 장난감이 10만 원대다. 거기다가 거품이 더해졌을 때 30만 원에 육박한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른들도 10만 원짜리 선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좀 받아본 지 오래됐어요. 예. 물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처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게 작금의 우리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장난감이 10만 원 30만 원 이건 좀 심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손오공도 돌아가는 현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애들 장난감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책정한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손오공 주가가 보름 만에 1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오이? 윙라이온이 하필 물량이 달릴 정도로 잘 팔리기 시작할 무렵부터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요 4분기가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의 극성수기잖아요. 아,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방학. 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비싼 물건을 파는 게 정말 불편하다는 거죠. 연매출의 30%가
4분기에 일어나는 걸 알고서 물 들어올 때 놓아줘라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작년에 손오공 매출이요 1250억입니다. 어이? 장난감을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장난이 아닌 거지 더 이상. 그렇군요. 그것도요 1년 만에 실적이 따블이 됐어. 허허. 1년 만에. 그런데 터닝맥 카드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장난감 가격을 살펴보면요 10,000원에서 비싼 건 30,000원대였단 말이죠. 아니 요 정도면 좀 사줄만 한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화와 장난감 인기가 동시에 뻥 터지기 시작한 게 작년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야. 지난 10월,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손오공 창업주가 최신규 회장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지분 약 17%인데 이 중에 약 12%를 그 유명한 마텔에 넘겼어요. 얼마에? 약 140억에. 개인이 일군 회사가 글로벌 기업에 팔린 것도 그렇지만 그 양도 금액이 140억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마텔이 손오공의 1대 주주가 됐는데 이틀 전에는요 이 대금 가운데 90%가 입금이 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이 손오공과 윙라이온과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우연이겠지, 뭔가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윙라이온 가격 그리고 치고 빠지는 마케팅, 아니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상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술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게 저는 혹시 마텔 탓은 아닐까. 14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 어쨌건. 그렇죠. 1대 주주긴 하지만 뭐 사실상 인수 아닙니까? 그런데 레고 장난감을 보면은 쓸만한 거는 기본이 10만 원이란 말이지. 그리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거는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 회장한테 이보세요. 한국 시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레고 같은 경우 당신네 한국 시장에 있는 레고를 봐도 쓸만한 거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니 터닝맥 카드, 헬로 카봇 이런 것도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볼륨 모델로 팔아봅시다.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온 게 윙라이온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손오공의 최 회장은요 마텔의 지분을 넘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근데 2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윙라이온 사태를 겪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 회장의 취지가 공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구의 세계화가 줄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좋아. 완구 세계화 얼마나 멋있어.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동심을 아프지 하게 않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큰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렇죠. 진짜 크리스마스 앞두고 학부모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아요. 윙라이온을 갖지 못한 아이들의 동심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엄마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이럴 바에는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까지도 생각하실 것 같아. 박근혜 어록을 인용할 것 같아. 이러려고 내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나 자괴감이 들어.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아유, 저희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봤기 때문에 마무리는 좀 따뜻하게 끝내볼까 합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이메일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본 내용인데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요거 혹시 휴대용 손난로 업체 아닙니까? 따뜻한 하루가? 그건 아니고요. 좋은 내용을 묶어가지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어느 친한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두 친구는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여행 다니다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100%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다툼에서 끝났으면 뭐 그나마 나았을 텐데 화가 너무 났나 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까지 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뺨을 맞은 친구는 근데 되게 희한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맞은 대로 돌려주잖아. 근데 이 친구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혹시 반대쪽 뺨을 내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 뺨을 맞은 친구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 글을 적었대요. 뭐라고 적었나? 나 쟤 복수하겠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은 다시 또 계속 여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근데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말도 안 하고 걸었다는 거죠.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 늪에 빠졌다는 거야. 네. 혼자서 다니다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뺨을 때렸던 친구가 즉각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구해냈대요. 그러면서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대. 이번에는 돌에다가 글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또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적나 봤더니 내 보따리 내놔. 그거 아니고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친구를 맨 처음에는 뺨을 때렸고 또 구해준 친구가 도대체 너 뭐한 짓이냐? 무슨 놈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사막을 여행하면서 뭐 송곳을 들고 다녀요? 돌에다 이름을 어떻게 적었지? 돌을 깨서 적었겠죠. 돌과 돌, 신석기 시대처럼. 진짜 주변 상대방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뭐 괴로움들 뭐 이런 것들도 모래나 물에 새겨서 바로 잊어버리는 게 진정 마음 편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쁜 감정 쌓아두지 마시고 용서의 바람과 함께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참 그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건 오래 남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받았던 괴로움은 종이에 써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상대방한테 받았던 즐거움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남겨가지고 널리 퍼지게 해보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해킹을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해킹 당할까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